예, 이 종목음에 오늘도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I텍 보도록 하죠. 의료기기 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MI텍 같은 경우에 비혈관용 스텐트 전문 기업입니다. 거래량 크게 늘면서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런 급등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25% 상승 7,7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셋 벤처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일으키겠다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힘을 많이 싣고 있는데 이런 정책 수요와 함께 실적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6거래일째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측에서의 사자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8% 오르면서 8,17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상장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아직 정보는 좀 적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과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위아입니다. 특히 차량 부품 부문에서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호평과 또한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와 함께 이 종목 주가도 상승 흐름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6.35% 올라가면서 48,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블 CNC 보도록 하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그렇고 면세점주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해외 직구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오늘 에이블 CNC가 좀 이런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6% 정도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에 좀 급락세를 경험했었던 에이블 CNC인데 오늘장에서의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의 상황도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류주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미국에서 실적 지표들 특히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의류주의 강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그러니까 인기 있는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요즘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OEM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세실업도 그렇고요. F&F도 모두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죠. 이게 대주주의 책임 경영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이마트가 이렇게 인공호흡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쟁 심화로 인해서 좀 바닥권을 계속 다지고만 말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도 잠시 후에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 뉴스 아침부터 많이 놀라셨을 한진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놀라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오너 리스크 해소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급등 흐름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한진칼도 20% 이상의 상승 흐름, 이외에도 대한항공, 한진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진그룹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원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진그룹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한진그룹 사실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오늘 한 번쯤은 눌러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이 접해지게 되면서 이런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과연 분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한진칼 관련해서 이제 조양호 회장과 그 기타 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28% 정도 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KCG, GI 이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율 자체가 한 24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 번 더 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일단 기대감으로 오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상속세 재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양호 회장이 한 3,500억 정도의 이제 주식 관련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한 50%의 상속세를 낸다 하더라도 1,700억 정도를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이 자식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지분을 매각을 한다거나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대주주에 대한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요소가 좀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아예 상속 포기를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뉴스 플로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제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자체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대한항공의 매력도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주 위주로도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 LCC 땅까지 가게 된다라면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한진그룹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결정 지으시겠어요? 지금은 일단 글쎄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예. 분명 지금 계속적으로 위아래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워낙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영권에 대해서 워낙 이제 불리하게 된다라면 주주가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밑으로 이제 변동성이 또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아주 조금 이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뉴스도 글쎄옵니다. 아직 다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한진그룹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보도록 할 텐데요. 장내 매수가 있으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은 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살아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온라인 마켓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이마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최대 주주가 사실 241억 정도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 경영 그리고 대주주라면 사실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한 5% 정도의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 자체가 일단은 지금은 아직 정말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1,392억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9%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2분기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1분기보다도 더욱더 영업이익이 하락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의 개선폭 자체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더디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정말 이러한 이마트가 상반기도 안 좋고 하반기도 안 좋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요소는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마트 24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마트의 계속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었었지만 지금 규모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확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적자폭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100억대까지도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만약 이런 적자폭 자체가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SSG닷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몰로 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마트에서 큰 폭으로 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 자체는 아직은 사업성 자체가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 게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만약 하반기로 가서 조금 유의미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이마트 주가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적인 점포 출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 그냥 이마트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실적 성과나 이런 부분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일단은 상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예. 하반기는 살짝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해지는데요. 투자 의견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 예. 자체는 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네.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만약 정말 이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보여지는 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면 생각보다 이 상승폭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라고 투자 의견을 결정 지어줬고요. 그냥 제 맘대로 조건부 좋아요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얼마나 선방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살펴봤고요. 의류주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의류주 얘기는 요즘에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NF랄지 그렇죠. 휠라코리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OEM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달러도 강세겠다. 그리고 뭐 미국 소매 판매도 잘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OEM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단은 먼저 끌어준 것 자체는 한세시럽이라든지 FNF라든지 아니면 휠라코리아라든지 일단 자체 브랜드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이 기업들 위주로 사실 주가가 상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휠라코리아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 법인에서 상당 부분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전망 자체도 워낙 좀 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소매 판매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OEM, ODM 업체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요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세시럽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전고점 부근을 사실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일단 OEM, ODM 업체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더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제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러 위주로 많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수혜를 바라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점 자체가 뭐 주가에 정말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냥 세모 내지는 그냥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경제에 정말 지표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OEM이나 ODM 업체들 쪽으로 이런 오더라든지 주문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갈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외의 업체를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사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리복의 이제 OEM과 ODM을 맞춰주는 업체입니다. 뭐 실적 같은 측면이 사실 작년도 이 말 정도부터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어요. 아디다스도 좀 잘 나와주면 좋을 텐데. 네네, 그렇죠. 아디다스 같은 부분도 실적적인 측면도 살짝 꺾였던 부분이 있기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디다스 내에서 화성엔터가 계속 가져간다는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13%에서 20%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고객사로부터 예전에 조금 더 싼 제품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조금 더 이 고가의 제품을 이제 주문 오더를 받는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2019년도 실적 폭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0% 이상 좀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화성엔터 이런 OEM 업체들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시간이 괜찮아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 그 아디다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가끔씩 이제 기사나 리포트 보면 아디다스의 제품 단가가 높아지니까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디다스 제품 단가 올라가는 게 진짜 OEM 업체들한테 정말 단가 더 높여서 그러면 이렇게 실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아주 그 영향력 자체는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보기는 해야겠죠. 사실상 보게 된다면 왜냐하면 완성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폭과 그 원재료를 이제 원재료 납품이나 아니면 OEM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마진폭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게 됐을 때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예전에는 이런
브랜드 내에서도 고가의 제품이 있고 저가의 제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저가의 제품 위주로 좀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랬던 부분 자체가 이제는 고가의 제품으로 좀 받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마진폭이 넓을 수밖에 그러겠죠.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화승엔터에게는 조금 더 좋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 풍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에이블 CNC는 좀 어떻게 다시 3월의 아픈 기억을 뚫고 4월 잘 가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 측면에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이 뭐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언제 나오는지에 따른 부분이었지 사실 뭐 나오는 부분이 수순적으로 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뭐 단체 관광객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 뭐 입국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미 너무나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구매 객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에이블 CNC 내 자체만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M&A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금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폐점을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한쪽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조금 슬림화하는 과정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에이블 CNC가 정말 또 다른 회사로 좀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중국 관련돼서 사실 화장품 업체들이 그렇게 조금 뭐 이런 새로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매력도나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30배, 35배 뭐 네. 이 정도를 줘도 다 모두 다 끄덕끄덕 거렸더라면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아요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 상승 시에는 확실히 수익 실현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아요. 이것도 가슴 아프네요. 들어보니까 에이블 CNC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내일의 탑픽은 어떤 걸로 내일의 하시겠어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류주에서 화승엔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